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좀 운이 좋게 합격한 강보람이라고 합니다.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올라가게 됐는데요. 이 밑에 점수는 제가 이제 123회 때 받았던 점수고,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취득한 점수인데, 이 기술사 공부함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강약 포인트를 잘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이 위에 점수랑 밑에 점수를 넣었는데요. 뭐 이제 뭐 서론을 좀 차치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어 공부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잘 못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서브노트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, 그다음에 뭐 어떤 현장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이해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좀 쉽게 좀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, 또 써내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, 저는 좀 특이하게 좀 서술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123회 때 그 점수가 안 나온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, 저는 일단 용어 공부는 철저하게 학원에서 이제 이 커리큘럼 따라주는 대로 좀 했었습니다. 이게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서브노트 정말 숙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그 서브노트를 좀 많이 읽었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뭐 정의, 두 번째 도해, 이거는 정말 그 문제만 딱 보더라도 딱 연상이 딱 될 수 있게 공부를 많이 했고,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, 그리고 이제 그 특강 때 이제 보시면은 점수가 분포도가 어떨 때 6점, 어떨 때 7점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. 그때 이제 7점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표, 이제 비교표를 좀 강조를 많이 하셔서, 저는 이번에도 이 용어 점수를 받을 때 점수 분포를 이제 복기를 하면서 보니까 비교표를 넣었던 점수 그 문제들이 점수가 좀 대체적으로 합격점 이상으로 좀 점수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하시려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용어가 좀 쉽더라고요, 공부함에 있어서. 그래서 좀 이번에 시험을 칠 때는 무조건 한번 이제 5번까지 넣어 보겠다, 그런 생각을 갖고 5번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은 철저하게 이제 5번을 이제 비교표를 다 넣었습니다. 그래서 좀 뭐 다른 어떤 고득점은 아니지만 제 점수 분포에 있어서 좀 어떤 1교시를 잘 받았던 게 좀 합격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23회 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정말 중점적으로 이제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였습니다. 이제 제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용어는 뭐 물론 합격 점수는 아니었지만 처음 그 응시를 한 시험 치고는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, 남들은 이제 서술이 쉬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서술이 좀 어렵더라고요, 많이. 이제 3페이지를 채우는 것도 좀 부담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뭐 5개, 7개, 뭐 이제 6개, 6개 이렇게 분배하는 거 있어서 잘 연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그 모의고사 때 이렇게 매주 이게 나눠주잖아요, 유인물을. 그거를 물론 숙제도 다 빠지지 않고 했었습니다. 서술 숙제도 다 하나도 숙제를 안 빠지고 다 했고, 매일 봤어요. 그래서 이 위에를 이렇게 가리고 그 문제를 보고 아이템을 계속 생각했습니다. 그거를 하루도 안 빠져놓고 매일 했던 것 같아요. 매일 하고, 정 안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쫙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이제 암기법이 있잖아요. 암기법 옆에 보면 이제 아이템들이 다 나열돼 있어요. 그거를 다 써봤었어요. 하루에 12문제인가 한 10문제 정도 있잖아요. 그거를 무조건 다 써봤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템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한 2시간, 한 3시간 걸리던 게 나중에 가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좀 이제 연상이 되고 하니까 1시간 반 이렇게 좀 줄어들더라고요. 그걸 이제
정말 이제 강약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뭐 또 생각보다는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용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게 저는 이제 매일 그 볼 수 있는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.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한 숙제도 다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만의 이렇게 어떤 양식 뭐 회사 이제 동료가 이제 만들어준 양식을 좀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도해 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게 만들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1, 2, 3, 뭐 4 이렇게 먼저 소제목 만들 수 있게 또 만들어서 이제 뭐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딱 넣어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 박찬문 교수님께서 주신 이제 모의고사 이제 용어 이제 250문제를 이걸 다 만들었었어요. 다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또 매일매일 봤죠. 그래서 하루에 이제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한 2시간 정도 했었고 서술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반복 숙달이 잘 돼서 이제 좀 어떤 그런 도움을 많이 좀 받았던 것 같고요.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론을 좀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 계신 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 서술입니다. 2페이지 뭐 이렇게 3페이지를 쓰면 여기에 적을 거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적었어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이템을 딱 4개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아이템 4개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품질 쪽으로 아이템을 만들면은 이제 쓰기가 편하더라고요. 이제 왜냐면 다 이제 시공 관련된 문제가 결론은 이제 품질을 좋게 관리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은 아이템을 4개 만들어서 2교시 때도 1, 2, 3, 4 똑같이 쓰고 3교시 때도 1, 2, 3, 4 똑같이 쓰고 4교시 때도 1, 2, 3, 4 똑같이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쓰기 좋은 아이템 뭐 PDCA 그 다음에 뭐 TQM 뭐 리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맞죠 QA 뭐 QC Q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정말 생각도 안 했었어요. 그냥 무조건 넣겠다.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왜냐면 제가 3페이지를 쓰는 게 좀 상당히 부담스럽고 시간도 많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썼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답안지를 받고 나서 이제 받자마자 막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좀 방법을 달리 아마 특강 때도 그 권유동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어 때는 그 총 이제 10분의 시간이 있으면 2분을 이제 할애를 해가지고 이제 좀 그림을 그렸어요.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1번 정의, 2번 도해, 3번 이렇게 적었죠. 3번 뭐 문제점, 뭐 대책, 뭐 대책이라 해야 되나?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뭐 비교표를 넣으면 비교표. 비교표를 넣겠다는 문제는 꼭 체크를 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1번 뭐 비교표 넣겠다. 뭐 2번은 뭐 못 넣는 거면은 그냥 4번까지만 하고. 그래서 이 그 문제에 대한 설계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시간을 한 그 각 문제당 한 2분 정도를 좀 할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냈고 또 이제 서술에서는 이제 한 문제당 한 3분 정도 할애를 해서 이제 아이템 아까 이 연습했던 거 그래서 이제 딱 문제를 보면은 아이템 쫙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아이템을 다 이제 그려놨던 걸로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고요. 제가 이제 또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첫 번째 123회 때 그 서술 문제가 잘 안 나왔던 게 아까 똑같이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비교표를 많이 안 넣었 그 지시선을 많이 안 넣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지시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
박찬문 교수님께서도 지시선을 좀 많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또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게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뭐 123회를 쳐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124회 쳐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이렇게 자기의 문제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좀 시간을 좀 많이를 할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철저하게 이제 학원에서 좀 이렇게 커리큘럼 짜준 대로 좀 노력을 많이 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비교표 들어갈 때는 네. 줄 간격을 보통 어느 정도씩 하시는 건가요? 이 비교표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?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네. 1, 2, 3, 4, 5, 그러니까 대제목이 네네. 배치가 어떻게 하셨는지 뭐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의는 3줄, 그 다음에 도에는 4줄, 그 다음에 요것도 3줄, 비교표는 뭐 2줄이 그러니까 이제 3개가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구분해서 A, B, 특징, 뭐 어떤 거 이렇게 하겠는데 만약에 없으면 저는 이렇게 2줄로만으로도 비교를 했습니다. 무조건. 그래서 이 아이템을 잡아서 비교해서 어떻게라도 알고 있다. 만약에 이 줄이 모자라면은 그냥 이렇게만 했고요. 남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교표로 좀 이렇게 좀 마지막을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한 페이지 다 끝냈습니다. 정말로 비교할 게 많은데 줄이 없으면은 그래도 그냥 한 줄로 그냥 특장점 해서 이건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건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라도 비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네네. 네. 학원 교재에 있는데요. 뭐 PDCA는 이제 이 그래프 다 아시잖아요. 이런 거 넣었고 TQM은 또 똑같습니다.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TQM, 여기는 뭐 리엔지니어링, 여기 또 TQ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뭐 QC 이거는 이제 다이아그램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고요. 저는 이제 공부가 안 될 때 요런 연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이런 데 보면은 다이어그램 이쁜 거 많거든요. 근데 이쁜 거 많은 것 중에 내가 이제 빨리 좀 그리고 가독성이 좋고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도 많이 했고 틈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봤어요. 그러니까 링크를 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CIP 보다가 또 관련 링크 보고 또 관련 링크 보고 그래서 이번에 용어 때 타이로드가 나왔는데 이제 시험 치기 전날인가 이제 어스안카를 공부하다가 어스안카 말고 또 뭐가 어떤 거 더 있을까 하고 딱 이렇게 링크를 타고 가다 보니까 타이로드가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간략하게 그냥 그림만 머릿속에 넣고 그냥 6m만 딱 기억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신기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쩌다 보니 이렇게 폭넓게 했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